먹거리구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18년도 군번으로서 많은 썰랑썰레에 출연하신 분들보다는 짬이 상대적으로 낮은 통신병 출신입니다. 부대의 신병 유입이 늦어져서 생활관에 전역을 앞둔 수많은 병장, 말년 병장과 전입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제 맞선임과 맏맞선임이 전부였던 작은 생활관. 말년 병장들 빼고는 다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맞선임, 맏맞선임밖에 없어? 개 풀렸네? 그러나 병장들이 하나둘 전역함에 따라 신병들이 전입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둘 제 후임들이 늘어날 때 진짜 좋고 불안하기도 했죠. 이제부터 내가 이 녀석들을 다 교육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3월 군번이던 제게 4월 군번 후임 하나, 5월 하나, 6월 둘 5명의 후임들이 순식간에 생겨나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처음에 그 불안감이 어디 갔냐는 듯 후임들이 생겨나니까 짠맛이 가져다주는 뽕에 취해가지고 자기랑 짬 차이도 얼마 되지도 않는 녀석들을 갈구는 재미에 맛이 들리게 된 거죠. 물론 몇 달 안 가서 다 같이 친해져서 그 후임 녀석들이 역으로 저를 놀려대고 속된 말로 그냥 먹혔죠. 문제는 7월 군번 후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생활관으로 전입을 온 7월 군번은 총 2명, 한 명은 저와 같은 나이였지만 한 명은 무려 빠른 93, 제 나이가 98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아직 2주 대기 시간일 때 그 친구의 맞선임 6월 초 군번 둘이 붙어서 아침 점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아침 점호가 끝나면 신병들, 짬찌들이 먼저 일어나서 당직 근무병에게 총키를 받아 총기함을 따고 새벽 근무를 선 경계 근무자들의 총과 아침에 경계 근무를 나갈 이들의 총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했거든요. 참고로 이 일은 딱히 생활관을 가리지 않고 그냥 우리 부대 짬찌들이 전부 다 같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당직 근무병에게 총키를 먼저 가져가느냐, 스피드런인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말년들이 이런 것까지 눈여겨보더라고요. 누가 늦게 움직이는지 빨리 움직이는지 말이죠. 처음에는만 어렵지 한번 정되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해당 작업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6월 군번과 7월 군번 애들이 또 무슨 이야기로 다투고 있더라고요. 제 눈엔 후임이 선임이랑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2주 대기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후임이 벌써부터 선임들에게 대들고 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당연히 저는 그 둘 사이에 개입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6월 군번 애가 좀 잘못을 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오전 작업까지 끝나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제 맞선임이 그 7월 군번 애를 데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초지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얌전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7월 군번의 말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마치 잘못은 온전히 6월 군번 애한테 있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혼이 났다는 뉘앙스가 강렬했습니다. 이미 말년들은 전부 전역했거나 말년 휴가를 떠난 뒤였기야 망정이지, 만약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7월 군번 애가 어떤 꼬라지가 되었을지 충분히 예상이 갔을 정도였죠. 땡땡 일병님, 제가 잠깐 얘기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 녀석을 데려와 병영 도서관으로 향했죠. 도서관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 녀석에게 너 미쳤냐? 라고 물었습니다. 영문을 몰라 하는 표정을 짓기에 한숨을 쉬면서 야, 너 화난 거 다 이해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억울했겠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걔가 선임인데 네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냐?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네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단지 선임한테 최소한의 예우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성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럼 너 선임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계속 굴어도 되는 거야?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대충 이런 양상이 5분 정도 이어졌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너 그 말 중대장님 앞에서도 할 수 있겠냐? 라고 홧김에 외쳤고 좋습니다, 가시죠. 중대장님실로 가시죠. 하며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도서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죠. 뭐하는 새끼지 이거? 나이가 많아서 막 나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맞선임이 와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오후 작업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며 맞선임이 우선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면서 중재하여 사건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은 그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저녁 개인정비 시간. 7월 군번은 제 바로 옆자리였던 터라 생활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녀석은 눈에 밟힐 수밖에 없었고 저는 다시 한번 감정을 잘 추스르고 그 녀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땡땡아, 근데 솔직히 너 아까 내가 왜 화냈는지 모르겠지? 모르겠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던지라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타일렀죠.
내가 그때 너한테 화를 냈던 이유는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화낸 게 아니야. 너 잘못 없고 억울한 거 이해해. 근데 아까 땡땡이 병님한테 말할 때 네 태도가 무례해서 이를 좀 지적한 것 뿐이야. 그럼 거기서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알고 있다고 아는데 그냥 땡땡이 그래도 네 선임인데 그 다른 일병 앞에서 말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를 해야 합니까? 아니 거기서 사과가 왜 나와? 사과가 아니라 땡땡이가 잘못한 거 나도 아는데 어쨌든 걔가 네 선임이잖아? 나이가 많다고 뭉갤 게 아니라 걔가 네 선임이라니까. 저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문제될 거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순간 이성을 잃고 사자우를 제꼈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싸가지가 없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뭐라고 거기서 소리를 쳐지르고 자빠졌냐 싶지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노성의 7월 군번에는 무려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병영 생활 강령 하나, 동대장을 제외한 병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뭐? 사실 이 녀석이 한숨을 푹푹 내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도서관에서부터 저녁 개인정비 시간대에도 제가 말을 걸 때마다 한숨을 습관적으로 내쉬더라고요. 여기서 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가 막힌 것도 있지만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은 할 말이 생각나지 않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7월 군번 새끼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감정과 생각을 정리한 저는 그 7월 군번을 따로 불러서 단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앞으로 너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터치 안 할게. 네가 어떤 실수를 하건 말건 나는 상관 안 할게. 개입도 안 할게.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이었죠. 7월 군번은 알겠다. 나도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아 나 앞으로 많이 지적해달라.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이 새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한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도 그렇게만 알고 있고 오늘 일은 다시 한번 미안하고 앞으로 터치 절대 안 할 테니까 잘만 지내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냈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된 듯 했으나 진짜 문제는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1시간 뒤 갑자기 중대장과 행보관이 부대에 방문했죠. 야간 점호 중이어서 우리는 어리둥절해서 얌전히 점호를 진행했습니다. 그 7월 군번회를 불러가기 전까진 말이죠. 예, 아니나 다를까 이 휘입새가 알고 보니 개인정비 시간대 곧바로 전화 박스로 달려가서 국방 헬프콜 전설의 1303에 전화를 건 거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중대는 난리가 났고 우리는 잠에 들기 전까지 그 7월 군번회랑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죠. 왜 그랬는지, 뭐가 불만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요. 전입 초창기 때 왜 제 카드를 못 쓰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신병들이 왜 모든 작업을 솔선수범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활관 관련해 창문을 여는 일하며 모든 것들을 전부 신병이 도맡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 신병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기에는 쉬이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튀어나왔죠. 우리는 모두 조목조목 답해주었습니다. 카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저 2주 대기 시간 동안 너희들이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우리가 모든 걸 대신 사준다는 이야기야. PX에서 뭐 사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라고 다 사준다고. 이건 그 어떤 부조리나 눈치를 준다는 거나 그런 게 없이 순수하게 널 위해서 그냥 퍼주는 거라고. 실제로 나는 내 마두임에게 PX에서 무려 10만원을 뜯겼다.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 이 스입새가 또 몰랐다고 하면서 얼타더라고요. 이건 부조리가 아니라 일종의 관행이자 혜택이라고 다 말해줬는데 자기가 듣고 싶었다고만 쳐들었나 봅니다. 그걸 부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건 너희들이 배워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어차피 나중에 너희들이 다 후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일이야. 지금 너희가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가르쳐줄 거냐. 그럼 그걸 말년이 하냐? 그 사람들 다 너희들이 겪어온 걸 그대로 배워갖고 오히려 많이 완화해줬다. 이야기는 한참 이어졌습니다. 7월 군번 얘는 자기가 이 부대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보이더라고요. 모두가 다 같이 일을 분담하고 다 같이 하면 다 같이 좋아질 군대 아닙니까? 새하얀 도화지에 먹물이 드는 건 쉬운 일입니다만 반면에 그 먹물을 빼는 작업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먹물을 빼고 나면 다시 처음에 새하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개소리야 이게. 당연히 제 선임들은 물론이고 후임들까지 반발을 했죠. 그러나 7월 군번 얘는 꿋꿋했습니다. 자신은 이 군대를 바꿀 거라 끊임없이 자신의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우리는 마침내 이 스입새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 녀석에 관련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청소 도중에 대걸레를 빨 때 너무 더러워서 퐁퐁으로 빨아야지 라고 했더니 미친 새끼가 락스로 대걸레를 세척하려 들질 않나. 결과적으로 복도 전체에 락스 냄새가 배어서 중대가 뒤집어지었고 후임 들어오면 잘 대해줄 거라고 했던 녀석이 막상 차는 꼬라지 보면은 모든 일을 후임에게 일임하고 지는 띵까띵까 놓은 썰. 그러다가 결국 다시 한번 사건이 터졌는데 뜬금없이 이 스입새가 갑자기 우리 생활관 전체를 상대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들이랑 같이 생활하지 못하겠다. 우리들의 만원과 부조리를 모조리 중대장님께 보고하겠다. 알고 봤더니
저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6월 군번애랑 아주 크게 다퉜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마두임이라고 어떻게 케어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7월 군번애는 그딴 말이 먹힐 리가 없었죠. 오히려 발작 버튼이라도 눌렸는지 애가 개 미쳐서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대장실에 가서 모든 상황이 보고되었고 이에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정면에서 일목요연하게 반박해 주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니 7월 군번에는 끝내 다른 생활관으로 옮겨갔습니다. 더욱 열받는 건 이 새끼가 거기서 또 잘 지낸다는 겁니다. 그 생활관에 무서운 선임이랑 제 동기 중에 제일 무서운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네들 눈치 보느라 얌전히 지내는 것 같았죠. 우리는 또 만만했나 보죠. 어찌됐든 결국 이 녀석이랑 같은 생활관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 생활관은 다시 활기가 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들 모두 고참이 되었고 7월 걔는 상병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미친 전역을 한다더라고요. 의가사 제대 말입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뭔데? 전역한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이가 없었죠. 나중에 작업을 마치고서 생활관에 돌아와서 그동안 가장 많이 싸웠던 6월 초 군번애랑 우리 생활관에서 뭔가 진지한 분위기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우리랑 싸운 거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옳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제자리에 가서 챙길 것만 챙기고 나오려는데 그 녀석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연대 선배님, 그동안 진짜 죄송했습니다. 먼저 사과를 하게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뭐 괜찮은 거야? 그게 사실 약을 먹고 있으면 좀 괜찮은데 평소엔 계속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현병이라고 그러는데 조현병? 마침 그때 우리는 매일 아침 야간 점호 시간대 9시 뉴스에서 조현병으로 인해 자기 아이를 태우고 몇십 분 동안 역주행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던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막말로 조현병은 진짜로 어떤 짓을 할지 한치의 예상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데 걔가 미쳐가지고 밤에 칼 들고 우리한테 와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대체 씨발 군대는 애들 검사를 어떻게 하는데 이런 새끼가 군대에 들어온 거야? 그 이후로부터 이 녀석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지. 나와 처음 말다툼 했을 때 목소리가 말하길 네가 옳다. 그러니 행동해라. 뭐 이딴 말을 짓거렸다는 등. 그래서 대들었고 자기가 옳다고 믿었다는 등. 그게 목소리가 신의 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신이 자신의 기도에 답해줬고 자신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왔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 저 7월 군번 녀석이 자신의 후임들에게까지 저질러왔던 부조리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녀석은 그동안 자신이 이상적인 선임이 되겠다고 떠들어왔던 거와는 달리 우리보다 역겹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선임이었으면 했지 절대로 더 나은 선임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이건 저 녀석의 후임이 되었던 애들에게 직접 들었던 경험담이었기에 확실합니다. 뭐 아무튼 그동안 그렇게 해서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뭐 그래 전역하는 거니까 잘 지내고 나랑 있던 일도 다 잊고 살아. 그게 그 녀석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고 마지막 모습이었죠. 군대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조현병에 걸려있던 녀석이 어떻게 군대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굳이 깊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그 녀석에 대한 걸 모두 잊고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떠올려보니 생생하게 모든 게 다 기억나네요. 그 스윕새가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개떡같은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뭐가 됐든 선임이라고 돼 있으면 웬만하면은 좋게 가려고 해야지. 다른 선임한테 말해서 자기 선임을 뒤에서 욕하고 그 선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거다라는 식으로 말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면 이득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듣고 있는 선임이 얘랑 더 많이 군생활을 했을까 얘가 욕하고 있는 선임이랑 더 군생활을 많이 했을까. 물론 그 6월 군번이 정말 패급이거나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선임들이 걔한테 7월 담당해서 교육시키라는 말도 안 하지. 진짜 패급이었으면 아무것도 안 시켜요.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부조리인지 아니면 군대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어느 정도 있겠다. 사회에서 뭐 볼 걸 못 볼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생을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5, 6년 더 살면서 뭔가 본 게 많았겠지. 그러고서 군대 와서 보니까 군대가 오기 전에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조리로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군대에서 처음에 이제 신병들한테 가르치고 처음 군대 왔을 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군대가 안 돌아가요. 군대는 굉장히 복잡한 개 그지 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막 2등병 때 처음 들어갔을 때 안 그래도 아니 얘네 다 처음 보는데 이름도 실수하면 안 돼서 이름도 외워야 되지, 내 총번도 기억해야 되지, 내 임무도 기억해야 되지, 근무 몇 시에 나가는지도 기억해야 되지,
밥 언제 먹냐고 뭐 먹냐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밥 먹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 처음에 신병으로 들어가면 저 때는 그랬어요. 처음에 신병으로 들어가면은 하루에 외울 게 정말 내가 진짜 살아오면서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 선임으로 돼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몸에 배고, 이게 머슬 메모리라 그러는데 아예 그냥 근육 속에 이런 몸이 신체가 다 모든 걸 외우고 있어서 총 같은 거 그냥 막 어깨총하고 이거 잡아 당기고 이런 것도 막 어설프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오징어처럼 안 되고 총하고 그냥 막 팔 올리고서 그러고서 당기고 그러고서 격발 막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다 돼 나중엔. 근데 그거 되기까지가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어. 개짜증나고 외울 것도 많고 힘들어 진짜. 특히나 거기다가 신병인데 훈련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죽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미친 개땀 흘리면서 하이바에서 물 나와. 막 옆으로 이렇게 막 이과수 폭포 오르듯이 막 이렇게 물이 주주주주주 막 끓는데 존나 뛰어다녀야 돼. 근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왜 이걸 하고 있고 왜 하는지 몰라. 이름도 몰라. 뭐 아무도 안 알려줘. 야, 내 임무라고 줬는데 내 임무 막 뭐 어디 경기에 쓰는 거야. 왜 경기에 쓰는 거야. 몰라. 근데 그거 다 외워야 돼. 미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패급이고 그걸 잘하면 A급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군대에서 나중에 내가 전역하기 직전까지 대우를 받아요. 그 초반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에 따라서. 저는 정말 초반에는 군생활 진짜 잘했거든요. 병장들이 저의 군기를 빼기 전까지, 상병들이 저를 갖고 놀기 전까지, 일병 말쯤 마탱이가 가지, 선임이 선임으로 안 보여. 근데 저는 막 대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임들이랑 같이 놀았지. 선임들도 그런 저를 미워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할 때는 하는 놈이고 워낙 또 부대에서 또 보직을 또 중책을 맡고 있고 개 빡센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대원들이 막 이렇게 무시하지는 못했죠. 참 군대가 아이러니한 조직이에요. 예, 뭐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현역을 아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야 되는구나. 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거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미친 사람들과 함께 군생활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일인가? 아니 감사하지. 미친 사람들이랑 근무하는 걸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참고 버텨줘서 고맙습니다로 바꾸겠습니다.